검은 머리카락.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자그마한 투룸 빌라였지만 신축에 가까웠고 부동산이 급등하기 직전에 구입한 덕에 가격도 나쁘지 않았다. 대출이 껴있긴 했지만 살면서 천천히 갚을 수 있는 정도였다. 내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새벽녘 욕실 배수구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였다. 걸쭉한 액체가 관 안에서 부글거리며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리인지 배수관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냉장고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냉장고의 전원이 차단돼 냉장고에서 흘러나온 물기로 바닥이 흥건한 날이 이어졌다. 그리고 내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목에 간질간질한 느낌과 함께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건조한가 싶어 가습기도 틀어봤지만 소용없었다. 마치 무언가 목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침을 삼킬 때마다 이물감도 느껴졌다.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고 버텨봤지만 도통 나아지지를 않았다. 결국 집 근처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다. 건물 외벽 간판은 오래돼 보였지만 병원 내부는 깔끔했다. 초진이라 이름과 집 주소를 적어내고 기다렸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 가늘고 하얀 손가락을 가진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오래된 병원에 젊은 의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가 긴 막대기 같은 내시경 기구를 내 목 안으로 밀어넣었다. 목 안에 검은 무언가가 보였다. 의사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목 안에 걸려있던 무언가를 집어냈다. 가늘고 긴 것이 내 목구멍을 타고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긴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어떻게 그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내 목 안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올라왔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짧은 비명을 뱉어냈다. 의사가 목에서 꺼낸 머리카락을 금속 트레이 위에 쌓기 시작했다. 뭔가 금속 물질이 트레이에 부딪혔다.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 무언가가 보였다. 핀셋으로 꺼내보니 그것은 큐브 형태의 작은 펜던트였다. 큐브에는 알파벳 R이 쓰여 있었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난 마치 바다의 쓰레기를 삼킨 고래가 된 기분이었다.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엉켜있는 머리카락도 모자라서 여자 펜던트라니. 내가 생각해도 역겹고 이상한 일이었다. 간호사들은 내가 어서 병원 밖으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목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한결 더 찝찝해졌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심란한 마음에 잠자리를 뒤척였다. 내 목에서 나오던 머리카락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렇게 잠이 든 것도 안 든 것도 아닌 일종의 가수면 상태에 빠져있을 때였다. 뭔가 얼굴을 간지리는 느낌이 들었다. 가느다랗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얼굴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정신이 점점 선명해졌다. 분명 머리카락 느낌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질끈 감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자 눈앞 가득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타고 위쪽으로 향했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이었다. 한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여자가 나를 향해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의 입에서 구더기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내 얼굴 위로 쏟아지는 축축한 구더기를 느끼며 비명과 함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악몽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여자도 구더기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에서 간질간질하고 뻐근한 통증이 또다시 느껴졌다. 다음 날 다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다. 다른 곳을 갈까 하다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보다 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다시 집 앞 병원으로 향했다. 간호사들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병원에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동요하는 것이 느껴졌다. 젊은 의사도 굳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내시경을 모관으로 밀어넣는 의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의사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또다시 내 목 안에서 길고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나왔다. 그리고 큐브 형태의 작은 펜던트도 발견되었다. 이번 펜던트에는 알파벳 Y가 새겨져 있었다. 의사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도 폐쇄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또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찾아오세요. 혹시라도 위급 상황이 발생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명함을 내미는 그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용기와 친절함에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다. 난 그곳을 떠날 수 없었고 악몽은 계속되었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여자가 꿈에 나온 다음 날이면 나는 이비인후과를 가야 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내 목에서는 긴 머리카락 뭉치와 큐브 모양의 펜던트가 나왔다. 다른 것이라고는 펜던트에 새겨진 용문이 바뀐다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당연하게 진료를 봐주는 의사 선생님 덕분에 나도 이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지낼 순 없었다. 그곳은 나의 집이고 난 그곳을 지켜야 한다. 나는 그 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렵게 밝혀낸 이야기는 끔찍했다. 불과 1년 전 그곳에 살던 20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여자의 시신은 토막이 난 채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범인은 숙련자처럼 여자를 거꾸로 매달아 피를 뽑아낸 다음 깨끗하게 토막을 내어 냉장고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여자의 집에 드나들던 남자친구가 용의선상에 올라가긴 했으나 현장에 그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은 탓에 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있었다. 내 악몽에 나오는 여자가 왜 거꾸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건지 알 것 같았다. 맙소사, 그녀의 원혼이
아직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왜 이곳에 남아있는 걸까?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때 냉장고 아래에서 무언가 대구르르 굴러나왔다. 바로 큐브형 펜던트였다. 펜던트를 집어들자 알파벳 N이 보였다. 난 펜던트에 새겨진 알파벳들을 조합해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떠올랐다.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또다시 목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의사에게 받았던 명함을 찾아 전화했다. 난 그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힘겹게 부탁했다. 잠시 후 그가 집으로 와주었다. 그를 본 순간 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현관 밖에 서서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머뭇거리는 그를 잡아 끌었다. 반강제로 끌려 들어온 그는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내 목 안에서 검은 머리카락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머리카락 사이에서 펜던트가 발견되었다. 그가 펜던트에 새겨진 영문을 확인했다. N이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와 함께 안도감이 차올랐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말했다. R 다음엔 Y, 그리고 U, J, I, 마지막으로 N. 드디어 마지막 펜던트가 나왔네요.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거 선생님 거 맞죠? 류진. 선생님 이름이잖아요. 날카로운 집게를 든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1년 전 유일하게 남겨진 증거, 그거 찾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의 표정은 어느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는 망설임 없이 내 목에 의료용 집게를 꽂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의 머리 위로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내려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손톱을 고추 세운 채 그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 순간 그가 나를 향해 날카로운 집게를 휘둘렀다. 하지만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더 빨리 그의 얼굴을 휘감았다. 그의 비명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다. 그의 몸이 허공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공중에 매달린 그의 발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녀가 원하는 걸 주면 된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